신체 운동 지능이 도대체 뭘까? 내 몸을 이루고 이 몸을 활용해서 발휘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점을 이어 밝은 별을 만드는 곳.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당소의 태진미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별장소에서는 별을 찾는다 했는데요. 별을 구성하는 작은 점들이 있죠. 그 점들 중에서 신체 운동 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하면 신체 운동 지능이 도대체 뭘까? 우리 아이는 또는 나는 어떤 신체 운동 지능을 갖고 있는지, 강점 지능인지 아니면 약점 지능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그래서 신체 운동 지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신체 운동 지능. 이 용어에서 이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내 몸을 이루고 이 몸을 활용해서 발휘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학자들이 신체 운동 지능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을 내놓았지만 핵심적으로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이제부터 저와 함께 신체 운동 지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체 운동 지능이라 어떤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동감하셨군요. 네, 첫 번째는요, 기초 체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체 운동 지능이 좋으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고 아니면 운동할 때 농구나 아니면 배구나 이런 운동을 되게 잘할 때 저 사람은 신체 운동 지능이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능으로서의 신체 운동 지능을 이야기할 때 가장 그 첫 번째 요인이 바로 기초 체력이에요. 그래서 몸으로 하는 강점을 가진 사람들은 특징이 첫째, 기초 체력이 좋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기초 체력은 어때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을 활동할 때 에너지가 적은 사람이 있고 에너지가 높은 사람이 있죠. 첫 번째 기초 체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이 좋다라고 하면은 기초 체력의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신체 인식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체 운동 지능을 잘 발휘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스포츠 선수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아름다운 무용을 하는 사람들, 춤추는 분들, 신체 운동 지능과 굉장히 관계가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이 있겠어요? 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성악하시는 분들 보면 몸을 악기 삼아서 연주를 하잖아요. 그쵸? 신체 운동 지능이 높을수록 내 몸을 잘 활용할 수 있어서 신체 운동은 꼭 운동선수나 또는 이렇게 무용을 하는 분들 외에도 악기를 다루거나 그리고 몸을 써서 노래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할 때도 신체 운동 지능이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신체 운동 지능은 몸을 사용해서 하는 능력으로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기초적인 체력과 그리고 신체 인식, 조절, 표현 능력과 관계가 되는 지능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신체 운동 지능을 구성하고 있는 두 번째 요인인 신체 인식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잘 하려고 하면 어떤 동작을 배우게 되죠. 공을 잘 차서 원하는 지점으로 이렇게 쏘게 될 경우에 내 몸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춤 동작을 배울 때도 내 몸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몸을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신체 인식하는 능력은 되게 중요해요. 저는 어떠냐고요? 네, 죄송합니다. 신체 인식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율동 예쁘게 할 때 있잖아요. 제가 뒤에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네. 어쩜 저렇게 신체 운동 지능이 떨어지나 하고서 뒤에서 누가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다는 사실. 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은 강점 지능, 약점 지능이 있는데요. 신체 운동 지능에서 두 번째는 신체를 인식해서 몸 동작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능력에 해당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신체 조절 능력입니다. 나는 몸을 인식하는 거 잘해. 그런데 조절하는 건 다른 문제죠. 제가 그래요. 저는 그래도 인식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절할 때
내가 왼팔이 나가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오른팔이 나가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내 손발이 왜 따로 놀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체 조절력, 나도 이 신체 조절 능력이 부족한데 라고 생각하셨으면, 그렇겠구나. 신체 조절을 잘하는 게 신체 운동지능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구나.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신체 표현력입니다. 신체 표현력은 크게 무용하는 분들하고 아주 직결이 될 수 있어요. 똑같은 동작을 하는데 이 동작이 아주 아름답게 춤 사이로 이어지려고 하면 똑같은 내 몸에 어떤 내가 생각한 것을 몸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아름답게 또는 굉장히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죠. 예전에 제 동기 중에 무용을 전공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공부하나 봤더니 슬픔 하면 그 슬픔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슬픔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 표정으로만 슬픔 표정을 이렇게 지어요. 그런데 신체 표현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슬픔을 하는데도 그 슬픔의 동작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손끝, 발끝, 그리고 근육의 움직임까지도 슬픔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제 친구를 보면서 알았어요. 이런 분들 아주 민감하게 어떻게 몸을 사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을지를 굉장히 타고나게 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타고난 특성이 있다는 거 우리 생각해 보죠.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게요. 당신은 신체 운동 지능이 강점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나는 신체 운동은 좀 약점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각 지능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강점 지능을 이렇게 줄줄줄줄 말할 수 있으실 거예요. 요즘에 MBTI가 유행이어서 나는 어떤 스타일인데 하고 바로 나오죠. 그리고 연인들끼리도 또는 첫 데이트 장면에서도 저 실례지만 MBTI가 어떠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자기 나 뭔데요? 뭔데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강점 지능을 줄줄줄줄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체 운동 지능은 이처럼 기초 체력, 신체 인식, 신체 조절, 신체 표현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별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미국의 메이저 리그에서 아주 활약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야구 선수의 신체 운동 지능에 대해서 보여드렸었는데요. 굉장히 높은, 자, 지금 그래프 보이시죠? 신체 운동 지능이 굉장히 높죠. 기초 체력, 신체 인식, 신체 조절, 신체 표현과 관련이 깊다라는 거예요. 이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신체 운동 지능에서 이 네 개가 굉장히 조합을 어떻게 이루느냐에 따라서 종목 선택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 같이 예술 체육을 하시는 분들은 신체 표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신체 운동 중에서도 씨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 체력이 엄청 중요하겠죠. 씨름하는 분이 신체 표현까지는 갖추지 않더라도 이렇게 기초 체력은 중요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신체 운동 지능의 네 가지 요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내가 갖고 있는 특징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지도하는 학생 또는 나의 자녀의 신체 운동 지능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만 그래프 볼게요. 우리 이 선수의 신체 운동 지능과 더불어서 이 선수가 이렇게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을 때까지는 단순히 신체 운동 지능의 하나의 조합만이 아닌 아주 중요한 지능이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에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자기 성찰 지능이거든요. 자, 다음 회차에서는 제가 자기 성찰 지능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작은 점을 이어 나만의 밝은 빛을 만들다. 별담소의 태진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